최근에 집값은 물론 전월세값까지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눈에 띄는 지시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줘야 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낮추고 주택 공급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김 장관을 갑자기 불러서 보고를 받은 배경이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 정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던 김현미 장관이 긴급 호출을 받은 건데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15주 만에 50% 밑으로 떨어진 데는 집값과 전월세값 오름세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긴 배경엔 이런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도 했습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네, 문 대통령은 앞서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2, 16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었는데요. 집값이 9억 원 이상이라면 1주택자라도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는 세율은 물론 세금 상한도 높여서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이걸 9월을 목표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지시가 나온 만큼 그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직접 챙기자 노영민 비서실장도 여러 채를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사실상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솔선수범해서 한 채를 팔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구설이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을 파는 걸로 알려졌다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노영민 실장이 서울 반포의 집을 급매물로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후 기자실을 찾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직 집을 안 판 다주택 참모 12명을 노 실장이 일일이 만나서 이달 안에 처분하라 이렇게 강력 권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덧붙인 얘기입니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실장이 나부터 강남 집을 팔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50분 만에 달라졌습니다. 노 실장이 내놓은 게 반포가 아니라 청주 집이라고 청와대가 수정 문자를 보낸 겁니다. 반포에 있는 이 아파트, 노 실장은 14년 전 매입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에 샀는데 값은 계속 올랐고 이렇게 10억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반면 이번에 내놨다는 집, 충북 청주의 아파트 호가는 2억 원대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실장으로선 이른바 똑똑한 한 채를 남긴 셈입니다. 청주를 지역구로 3선을 했던 국회의원 출신인 노 실장은 차기 충북지사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이 때문에 노 실장이 청주 집을 팔고 반포 집을 남긴 걸 두고 정치권에선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후보들에게 공천을 주면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솔선수범하겠다며 1가구 1주택을 선언했습니다.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조 아래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곤 후보들에겐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빼고 집을 팔겠다는 서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분석해보니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40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3채 이상의 집을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한 비례대표 의원은 서약을 받던 당시 더불어시민당 소속이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비례 쪽은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선출 타이밍이 달랐고 또 시민당으로 가버렸었잖아요. 주택 5채를 신고한 한 중진 의원은 비싼 집이 아닌데다 일부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전부 시골 거예요. 저는 상속받은 거고 그래서 그 2개도 하나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달 민주당에 주택 매각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책은 지난달 17일입니다.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후에도 또 올랐습니다. 이러자 시민단체에 이어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도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은 강하게 규제를 하되 실소유자에겐 내 집 마련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아이 하나를 둔 맞벌이 직장인 A씨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습니다. 집값은 한 2배가 올랐고 전세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전세 올라가는 것도 감당이 될까? 서울과 경기도에 청약도 10번 넘게 넣어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애기 하나로는 청약이 당첨된다는 거는 언감생심인 상황이고. 이처럼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보다 0.06%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로 6.17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모든 구에서 올랐습니다. 규제를 비껴간 김포는 풍선 효과로 0.9%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유동자금이 풍부한 데다 서부성 같은 개발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3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해선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혼부부에겐 대출 한도를 더 주거나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충분히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지금 대출이 다 막혔잖아요. 다주택자랑 실수요자랑 같이 규제에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제일 한탄스럽고.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세금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들이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본 겁니다. 정의당은 또 부동산 보유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